동네마다 서점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점이라는 것도 다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휴먼 다큐 나의 이야기 6번째 주인공은 인생을 책과 함께 보내고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며 책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입니다. 1970년대 초 생긴 이 헌책방은 세월을 품은 채 50년이란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보내는데요. 아주 오래된 책부터 최신 책까지 시대를 초월한 책들을 판매하는 이 서점은 배달이 헌책방 거리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이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곽현숙 대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달이는 옛날에 헌책방으로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요. 저도 헌책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던 사람이고, 그냥 헌책방 아저씨들과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나도 할 수 있나 하고 여쭤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먹기 시작했죠. 모든 위대한 꿈은 꿈꾸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바꿀 힘, 인내심, 그리고 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의 말처럼 곽현숙 대표는 꿈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빽빽하게 쌓인 책처럼 자신의 인생 또한 책이란 목표와 꿈으로 가득 채워냈는데요. 그 결과물이 오늘날의 곽현숙 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서점 개업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창녕교회 바로 그 자리에 창녕복지관 맞은짝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좀 동떨어져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책방의 어떤 그 상황은 잘 제가 읽을 수는 없었고 그냥 제가 혼자 장사하는 상태가 돼버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본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때만 해도 조금 살기가 괜찮아지니까 새 책방들로 이 배달이 사람들이 책방들이 많이 이제 학교 앞으로 이동해요. 학교 앞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과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헌책방이 한 40군데가 넘던 데가 한 20여 군데로 이렇게 줄어가죠. 그게 이제 그 변화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방을 79년도에 다시 이렇게 내려설 때는 거의 한 19군데 이렇게 줄었어요. 그만큼 뭐 어떤 상황이 여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사람들이 조금은 형편이 나아지니까 헌책만 사서 보던 그 어떠한 사람들의 수치가 조금 줄어들고 새 책을 사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때가 이제 좀 된 거죠. 그래서 새 책방을 학교 앞으로 가서 하시든지 헌책방과 새 책방을 같이 겸해서 하시든지 이러면서 많이들 옮기셨어요. 옮기시고 그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또 여기 이제 또 계속 있었고 그렇게 되죠. 1970년대 후반 헌책방 거리가 쇠퇴기를 겪으며 점점 사라져간 고객들. 그렇게 헌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든 심지를 이어갔습니다. 배달이 헌책방을 잊혀지지 않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은 그녀의 자존심처럼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갔는데요. 아직도 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곽현숙 대표는 이곳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몇 년도에 시작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예. 헌책방 자체를요? 헌책방 자체는 73년도. 그럼 지금 몇 년쯤 되셨을까요?
23년? 예. 그러면 산수가 빨리 안 되죠. 50년입니다, 우리. 50년 되셨구나. 네. 책이었구나.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서점을 차려놓고 하셨을까요? 아, 이제 서점은 시작했지만 이제 한 4평? 네 평이요. 정도? 어, 저기 그 창녕교회 네. 앞에 창녕 복지관 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커피를 내리는 곤양이라는 그 커피집이 있어요. 그게 앞에서 좀 처음 시작한 자리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담배도 팔고 뭐 그러는 조그만 이렇게 집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 헐어갖고 뭐 빌라를 세웠는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 했던 그 자리만 딱 건물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겨져 있고 옆에는 주차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근데 그게 커피를 내리는 곤양이라는 고터가 딱 아벨서점 자리예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도 만들어졌네. 그래서 웃었는데 고만한 타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초창기부터 잘 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하루에 뭐 그때 뭐 하루 얼마 파셨어요? 1,000원도 팔고 어. 2,000원도 팔고 뭐 이런 식이죠. 그때는 문고판 하나가 뭐 20원에 팔 때니까 헌책방에서 단가가 굉장한 차이죠. 그리고 쌀한가마가 4,000원, 5,000원 그만 아니죠. 그때는 한 10,000원 정도 할 땐가 뭐 이런 정도 예, 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차이가 많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돈의 계산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계획하는 게 이제 조금 지나면서 내가 뭐 하루에 2,000원 2,000원 그렇죠. 2,000원 파는 거를 기획했다가 뭐 5,000원 파는 걸 기획했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시대예요. 돈이 굉장히 그러니까 고물상에 가서 우리가 책을 이렇게 1kg를 다루면 100원이었어요. 100원이면은 몇 권이 달리냐면 4권 정도가 달려요. 교과서 정도. 그러면 교과서가 워낙 많이 팔리고 뭐 참고서 팔리고 할 때니까 그러면 이제 갔다가 4권 그 나한테 책방을 알려준 아저씨가 뭘 알려주셨냐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4권 중에 한 권을 팔아서 본전이 나와야 돼 그랬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100원의 교과서 한 권 값이 100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권은 여분이 되고 2권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사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책방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관념이 지금도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책 우리가 생각하는 걸 뭐 이거 뭐 3,000원 파는 건데 어떻게 500원, 1,000원에 살 수가 있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논리로 가면은 버려지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그런 시대가 왔어. 책 우리가 몇 권을 사면 10권을 사면 거기서 한두 권이 팔릴까 이런 정도의 또 시간이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속으로 혼자 웃을 때가 있어. 이렇게 크게 원으로 돌아서 제자리로 또 오네. 그렇게. 50년의 역사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다녀간 추억의 서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예전만큼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간이 날 때면 책을 보며 새로운 정보도 얻고 지식을 쌓는데요. 선생님 혹시 지금은 뭐 어떤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책을 지금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네. 여기 보니까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말 자체가 편안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보니까 사회하는 인간을 그만두고서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또 끌고 가죠 나를. 이렇게 책 확인하실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본인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확인도 직접 하시고 하시나 보네요. 그게 글이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글에는 이렇게 힘이 있고 기운이 있다라는 좀 이렇게 보다가 정리하다가 보면 이게 특별한 제목인데 아 미셀 푸코네, 아 그러네. 이분이야말로 이런 언어가 또 나올 만한 분이구나. 또 이렇게 이거 이제 사유하는 인간이 이게 그만두고서 이 길을 그만두고서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우리는 철학적 웃음으로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다 하는 표현을 또 하거든요.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접어둔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워서 그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 웃음으로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어 이런 표현을 해주잖아요. 슥슥 건드려주는 거죠. 이런 맛의 책이 재미가 있는 거죠. 서점을 좀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도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되게 좀 매번 새롭게 느끼시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어제 내가 무엇을 했다가 기억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난 무거운 사람이지만 이걸 대할 때는 난 지금 요 순간에 요걸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여기 요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되게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다 모든 걸 알고 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책을 만졌을 때 정리하다 말고 그러면서 몇 마디 이렇게 먹고 오늘의 양식. 그렇죠? 이렇게 맨날 양식을 먹고 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책 장사가 좋은 거죠. 못 보던 사진들도 많이. 그러니까 고갱에 대해서 못 보던 게 되게 많네. 우리가 뭐 얼마나 봤겠어, 그지? 그래도 새로운 게 그래서 또- 새로운. 맞아요. 이렇게 책이 들어오면 두 분이서 또 이렇게 책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나 보네요. 하지요. 아니, 제가 가끔 서로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특이한 게 있으면 네.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또 그 이야기들을 나누지. 재밌어요. 그래서 각자가 동몽 이상이라도 그냥 하나를 갖고 초점은 잡죠. 아니 서로 다른 관점을 얘기할 수는 있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의 책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예. 가지고 있는 의견을 좀 나누고. 네, 그렇죠. 그렇죠. 꼭 공감하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재밌다. 이거를 아이고. 지금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책이 일단 들어오면 네. 책을 닦아요. 처음에는 먼지를 털고 밖에서 먼지를 털어갖고 들어오고 여기 들어와서 책을 닦는데 너무 이제 쩌들은 거는 비누로 좀 닦아주고 아, 그래서 책을 닦고 안에 상태 살피고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매기죠. 그런 작업도 다 네? 직접 손으로 다 지금 작업하시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책꽂이에 책이 꽂혀지기까지 한 서너 번은 만져줘야 꽂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갖다 꽂는 책이 없어요. 혹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3년이요. 23년이요? 네. 23년이면은 이제 되게 오랜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여기 헌책방에 책 정리하러 왔다가 그 인연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원래는 손님이었다가 그렇죠. 이렇게 우연히 같이. 예. 근데 책을 팔러 왔다가
한 이제 2년 뒤에 일을 하게 됐죠.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렇죠. 그 이제 쉽지 않은 인연일 텐데. 그렇죠. 네네.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으니까 네. 이제 차장님 옆에서 보셨을 때 어떠신 분 같으세요?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이렇게 항상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 자기 일을 즐기고 생전 이렇게 어떤 일이 힘들거나 그랬을 때도 힘들다 소리를 하거나 짜증이 난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직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그리고 책을 즐기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권하고 책방에 있어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녀는 배다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원래 책 장사를 나 하나의 즐거움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대신에 책으로다가 뭔가 섭렵을 해야 되는데 새 책방에 가서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70년대나 80년대는 아니었어요. 정말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 이러는 친구들이 책장방에서 탁 이럴 정도의 그 환경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와서 책을 사는 곳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제 취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참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 막 이렇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간간히 그 헌책방을 들러서 자기를 채우는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많이 이제 내가 원하는 생각을 맞춰가는 그런 생각을 이제 기뻐했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토시락토시락 하다 보니까 뭐 한 30년 넘었고 그랬는데 뭐라 그럴까. 이 책방거리를 이렇게 없앤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죠. 줄을 자놓고서는 줄을 거서 기획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나한테는 큰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책방 거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그거는 아주 큰 그거는 손실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기까지도 나도 여기 치운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도 그때가 58세니까 나도 이제 책 보려나 보다. 나 즐겁게 이제 뭐 책 보면서 살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 달래면서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전국구로 오는 장소라는 걸 다시 재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그건 주민이 같이 나서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에 의한 반대. 근데 많은 인상은 참 많이 나빠졌어요. 제 인상이 왜 나빠졌냐? 쟤는 뭐 무슨 하여간 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하여간 좀 무슨 투기 뭐 싸움 뭐 하는 애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나같이런 말을 별로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게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그냥 묵묵히 바라볼 뿐이죠. 그것을 그렇다 어쩌다 뭐 이런 것보다도 헌책방은 옆에 둘러볼 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책을 들여와야 되고 새 책방처럼 막 이렇게 탁 만든 책을 탁 갖다 놔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갔다가 서울이라도 뛰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갖다 놔야 되고 구색을 맞춰야 되고 책 정리를 하고 책방을 하고 책을 닦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것들을 흐름을 그냥 그러고 있구나, 그러고 있네, 그래지네 뭐 이렇게 갈 뿐이지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뭐 깊이 하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뭐 9집이 남았어.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5집이 남았어. 근데 솔직히 배다리에 지금 헌책방이 5집이 남아 있다라는 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장사거든요. 근데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5집이 남은 게 굉장히 오래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집방들이 이렇게 소스락소스락 해서 3집이 늘어났죠. 그래서 8집이 됐어요. 8집이 됐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래 숫자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내공들은 대단한 겁니다. 이 현실의 어떠한 것을 엮어나가기 위해서 그 한 자리를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죠. 좋아하는 자리를 고수하고 지켜낸다는 건요. 그거는 사회가 좀 많이 이렇게 반추해서 보아줄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시대상이니까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상황에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그 입장, 그러니까 바로 그 디지털 시대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래요. 나는 몸으로 움직여서 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몸을 움직여서 캐낼 수 있다. 그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책을 주머니에 몇 푼을 갖고 책을 사러 오는 그 과정과 와서 책을 골라서 사서 그걸 골라서 돈을 내고 사는 그 과정, 이런 거 자체가 반은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반은 벌써 책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 사실로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진짜 들어오는 그 흐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작가가 책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 책 한 권이 될 때까지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요 작은 조그만 책을 제가 직접 이번에 50년 기념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외정 때 쓰신 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글을 봤을 때 이 가슴 가운데를 툭 하고 찔러가는 하나의 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몸을 움직여서 자기 마음을 최선으로 다 움직여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거 아닐까. 그게 바로 독서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슬쩍 알아져서 툭 머리에서 알고 지나가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야기거리를 할 때 그것은 될 수 있어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자기 가슴 속에 진정이 크고 싶어하는 자아의 큰 영향은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자기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이 같이 수반돼야 되고 그 거리가 만나야 되고 자기를 만나는 가장 큰 일이 책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책만 보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많은 움직임을 하고 나서의 책 얘기고 책을 보고 나서 또 많은 움직임을 하면서 그것이 묵상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묵상이 생활에서 있는 거고 책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고 그것이 다시 생기로 내 몸에 도는 거고 이런 것이 바로 책과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관계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배다리는 내가 나하고 잘하고 그런 곳인데
내가 아직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요. 굉장히 생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처음 개항이 되면서부터 살아낸 그분들의 그 수고는요. 이거는 정말 말로 다 기록이 안 될 겁니다. 그 애씀들 속에서 정말 견디면서 이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키워나간 곳이다.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역사의 기운을 고아나간 곳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뭔가 부딪힘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고통이 많은 거고 그만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헤쳐나갔다라는 건 에너지를 키워나간 거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배다리는. 그래서 못 산다는 말이나 뭐 어떤 말로 슬쩍 비하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내가 웃어요. 살아내 본 사람이면 그런 말을 안 하지. 그러죠. 살아낸 사람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삶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삶을 배달해서 살아내셨어요. 그것을 아마 점차 우리가 찾아서 나갈 겁니다. 그럼 이 책방 운영은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냥 오늘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일은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여지껏 살면서 배운 거는 오늘 내 앞에 온 거에 최고로 충만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을 사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